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4월 2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4건,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윌리엄 워드월스의 시 Daffodils, 수수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2월 중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가 예상보다 낮은 5% 상승에 그쳤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4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3월 중 유로존 국가들의 물가가 작년 2월 1일 최저인 6.9% 상승에 그쳤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미국의 총통화 M2 공급량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 감소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1930년대 이래 최대폭 감소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닥터 둠 로비니 교수가 미국 은행들이 지급불능 상태에 근접했다고 주장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은행들의 미실현 투자 손실이 작년 말 기준으로 6,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네요.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오늘의 명상 시간에는 윌리엄 워즈월스의 시 I wandered lonely as a cloud, 일명 Daffodils, 수수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Key Fed Inflation Gauge rose 0.3% in February, less than expected. CNBC 뉴스 보시죠. 미국의 2월 중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에 거쳤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월 중에 전년 동기 대비 5.3% 상승보다 0.3%포인트 하락한 수준이죠.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에 그쳤는데요. 지난 1월에는 전월 대비 0.6%나 상승했었죠. 연준의 긴축 정책 효과가 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계기가 되죠. 한편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코어 PC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하였습니다. 1월 중 4.7% 상승보다는 0.1%포인트 하락하였는데요. 헤드라인 물가보다 덜 떨어졌죠. 월중 품목별 물가 동향을 보면요. 에너지는 0.4%는 하락하였습니다. 음식은 0.2% 상승, 일반 상품 0.2% 상승한 데 비해서 서비스는 좀 더 높은 0.3% 상승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쪽이 그 헤드라인 PC 물가 지수 동향인데요. 꾸준히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이 코어 PC 물가 지수인데요. 작년 동기 대비 상승폭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개인 소득은 월중 0.3% 증강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상 0.2%를 소폭 상회한 거고요. 한편 개인 소비 지출은 월중 0.2% 증가했습니다. 예상 0.3% 증가를 소폭 하회하였습니다. 페드의 주관심인 PC 물가에 대한 시장 반응은 주식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우려 완화가 때문에 상승세가 더 확대되었죠. 국제 수익률의 경우에도 금리 인상 우려 완화로 주중에 상승하던 게 이 PC 물가 발표 후에 주말에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2월 PC 물가에 대한 페드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요. 5월 2일, 5월 3일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날 25bp 추가 인상 여부가 좀 고민거리가 됐죠. 왜냐하면 지난번 회의 때 나온 닷 플로트 상으로는 25bp 추가 인상이 가능하지만은 시장의 기대는 이와 다르죠. 시장에서는 심지어 경기 침체가 오면은 연내 50bp 인하 가능도 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는 말과 완전히 상치되죠. 그러나 여전히 연준 물가 목표 2%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은행 위험 사태는 이미 이제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5월 초 FOMC에서 페드가 25bp를 올리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월 의장 말대로 추후 경제 지표를 워치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입니다. 3월 중 유로존 20개 국가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6.9%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2월 중의 8.5% 상승에 대비해서 1.6%포인트나 내려간 거죠.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최저 수준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헤드라인 물가 상승 둔화 주 요인은 에너지 가격 하락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도 0.9%나 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하였습니다. 2월 중의 5.6% 상승보다 0.1%포인트 더 상승한 거죠. 최고 기록입니다. 즉 헤드라인 CPI는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반해서 코어 CPI는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죠. 품목별로 보면 음식, 주류, 담배는 작년 동기 대비 15.4%나 상승하였습니다. 서비스는 5% 상승하였고요. 오른쪽 상단 그래프가 헤드라인 CPI 물가 동향이고 아래쪽은 코어 CPI 물가 동향인데 헤드라인 물가는 작년 10월 이래 상승폭이 꾸준히 둔화되고 있는데 비해서 핵심 소비자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죠. 이게 유럽의 고민거리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 입장에서 보면 추가 금리 인상이 아주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지난 3월 16일에도 50bp나 인상해서 지금 기준금리가 3%로 올라갔는데요. 4월 그 금리 정책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날지 궁금하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코어 CPI가 상승이 계속되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가격 외에 다른 물가, 특히 서비스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이 더 확산되기 전에 진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ECB 금리는 아직 미국이나 영국 대비해서 저금리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경기 후퇴나 은행 위험이 더 커질 소지는 있겠지만은 물가 안정이 더 선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두 번째 단시는 미국의 총통화 M2 공급량이 2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월 말에 그 M2 총 잔액이 21조 990억 달러이네요. 오른쪽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통화 공급량이 마이너스로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960년, 50년 이래로요. 총통화 공급량은 작년 12월 이래 급감 추세이죠. 총통화 공급 감소는 향후 GDP나 자산 가격, 물가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통화량 개념을 보면요. 광의의 통화라고 불리는 M2는 M1에다가 2년 미만 예적금, 저축성 예금을 포함한 것입니다. 협의의 통화 M1은 보는 앞에 중앙은행의 부채성 보는 앞에 화폐 발행액과 지준 예치금에다가 결제성 예금을 더한 것입니다. 즉 M2는 M1에다가 2년 미만 예적금을 포함한 거죠. 작년 대비 M2가 감소한 주요 요인은 바로 연준의 자산 감축에 기인합니다. 연준은 팬데믹 사태로 급증했던 통화 공급을 환수할 밖에 없는데요. 금융 긴축에 들어간 거죠. 금리 인상과 더불어 자산 감축 조치,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에 들어갔죠. 그리고 은행 예금 감소나 대출 수요 감소도 M2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M2와 금리 정책과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총통화 공급 감소가 지속될 경우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죠. 시중 통화량이 줄었는데 기준금리 추가 인하할 필요가 적다는 거죠. 그리고 총통화 감소가 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 그 효과가 시차가 9개월 내지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아래 그래프는 통화 공급량과 경제 성장 그리고 소비자 물가, 주택 가격과의 그 관계를 표로 만드는 건데요. 1900년대 이래로 이 관계는 매우 상관계수가 높습니다. 통화량이 늘면 경제 성장이 되고 소비자 물가 올라가고 주택 가격도 올라갔던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연준이 현재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그 정책 결정 주지표로 삼고 있지만은 그 전에는 M2가 주지표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요. 통화관리 주지표를 M2에서 그 페더럴 펀드 레이트로 바꾼 것은 요인은 금융 규제 완화,
그리고 금융화 진전, 인플레이션 둔화 등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과거 한국은행 다닐 때의 기억이 새삼스럽군요. 그런데 최근 은행위기 사태 이후에 일시적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했죠. 페드가. 한시적 유동성 공급이라고 생각되고요. 향후 물가나 은행위기 사태 추이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겠죠. 아래 그래프는 작년 이래로 은행 예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미국 은행 BS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단시는 누리엘 로비니 교수가 미국 은행들이 지급불능 상태에 근접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소식인데요. 그는 심지어 수백 개 은행이 이미 완전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비니 교수는 뉴욕대 교수로 2008년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측했고 그 이후에 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닥터 둠이라는 별명이 들 정도로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 하였죠. 로비니 교수의 그 미국 은행들 지급 불능 상태 주장 근거를 보면요. 은행들이 소위 그 듀레이션 리스크가 확대되는 데 이에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듀레이션 리스크란 채권 등 자산 보유에 따른 기간 위험을 말하는데요. 주로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 가격 하락에 기인하죠. 장기 채권일수록 손실이 크게 확대됩니다. 로비니 교수는 은행이나 채권 투자가 그리고 정책 당국이 듀레이션 리스크를 간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피해서 매각해버려야 되는데 이를 계속 보유했다는 거죠. 그 배경에는 은행들이 불경기 여파로 대출이 부진해서 다른 자산에 투자할 때도 없고 그냥 채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국채 가격은 그동안 많이 하락했죠. 2022년 말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 은행들의 채권 투자 손실 규모는 6,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은행 총 자기 자본의 28%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금리 상승이 계속되었으므로 채권 투자 손실은 더욱 급증하였을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다 은행의 여타 자산 가치도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장기 대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기존 장기 대출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년 전에 10년 장기 대출을 금리 1% 했다면 지금은 10년 장기 대출 금리가 5% 이상까지 올라갔겠죠. 그 결과 기존 대출의 그 마켓 밸류가 하락하는 거죠. 루비니 교수는 이들을 감안할 경우 은행 총 손실은 1조 7,5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겁니다. 미실현 손실이죠. 이는 은행 총 자본의 80%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실현 손실을 이렇게 장기 인정하는 것은 은행 감독상의 문제도 된다는 겁니다. 현 은행 감독 규정상의 정권 및 대출 자산에 대한 수시 마크드 마켓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즉 자산을 매각 처분할 때까지 장부 가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예금 영업권 디파지트 프랜차이즈에서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저금리 예금에 대한 시장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기존 요구불 예금 금리가 0%인데 기존 금리가 5%로 올랐음에도 여전히 0% 금리를 주고 있다는 거죠. 최근 은행 예금이 머니마켓 펀드로 많이 이동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루비니 교수는 은행들이 이 디파지트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1조 7,500억 불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예대 마진으로도 이제 폭리를 취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는 저금리 예금이 은행에 계속 유지될 경우에 해당되고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완전히 미실현 손실이 현실화되고 예대 마진도 없어지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는 거죠. 한편 로비니 교수는 최근에 메가스트레스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의 부제가 10 Trends That Impair Our Future and How to Survive The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심각한 위협 10가지는 첫째 세계적 부채 위기, 그리고 민간 공공부문 정책의 실패, 급속한 고령화, 저금리의 함정, 거대 스태그플레이션의 도래, 세계화의 종말, AI로 사라지는 일자리, 지정학적 갈등 위험 확산, 그리고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네, 네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에 주가는 은행 사태 진정, 물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전전주에 이어서 기술주를 필두로 상승세가 아주 크게 확대되었죠. 다우는 3.2% 상승, S&P는 3.5%, 나스닥은 3.3% 상승했는데요. 나스닥의 경우 지난 월 중에 10.4%나 상승하였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주중에는 상승세가 주춤하다가 주말 추가 금리 인상 우려 감소로 하락 반전하더니 월중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0년물의 경우 월중에 52bp 내려가서 3.47%가 되었고 2년물 국채 수익률은 월중 85bp 내려서 4.04%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경제지표 발표가 많죠. 제일 중요한 게 고용보고서죠. 금요일. 그리고 화요일날 오는 새 일자리, 졸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역수지가 발표되고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가 나옵니다. 3월 고용은 23만 9천 명 증가로 예상되는데요. 전월보다는 줄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고요. 실업률은 3.6%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소폭 하락이 예상됩니다. 새 일자리도 1,04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전히 타이트 레이블 마켓을 보여주고 있네요. 전통적으로 4월은 주가가 좋았지만은요. 최근 은행 사태 진정 효과로 주가가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 반락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지표 추이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윌리엄 워드월스의 시, 일명 수선화로 알려져 있는 I wandered lonely as a cloud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